남성 3명이 저희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소리 질렀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없었겠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에서 온 탈북 파이터 장정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연히 검색하다가 보게 돼서 빠지게 됐는데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세계 여행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정작 제일 가까운 북한에 계신 분 제가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장정혁님의 이야기를 문제가 있네요. 네, 조명이 지금 약간 이런데 좀 약간 혁명적이네요. 네. 그죠? 예. 아주 그럼 일단은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북한을 탈출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바로 제가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한 3, 4년 살았거든요.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한반도가 있으면 맨 위쪽에 함경북도 온송이라고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갖고 가장 추운 곳입니다. 일단 지금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3만 명이 넘거든요. 그분들이 탈북하는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제가 만난 탈북민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90% 이상이 먹고 살기 힘들고 생활고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시세끼를 굶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가요? 그렇죠.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굶는 사람들도 많았고, 강냉이 알죠? 네. 여기서 옥수수라고 하면 되게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옥수수가 아니고 돼지 사리로 쓰는 그 샌노란 옥수수 아십니까? 예. 본 적 있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옥수수를 먹는데 밥을 지어서 먹으면 목이 막 따가워요. 왜냐면 워낙 딱딱해가지고 마치 뭐 돌멩이를 먹는 느낌? 그런 음식도 없어서 못 먹으니까 정말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죠. 저희 집이 가족이 많았는데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는 한 명이 입을 들어주는 게 훨씬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랑 장립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지만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죠? 어렵네요. 예. 네, 어렵죠. 저희 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많았어요. 네. 하루하루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밥을 지으면 항상 할머니는 거의 굶다시피 하셨어요. 남은 가족들에게 공기에다 이렇게 떠서 주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마지막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엄마랑 저만이라도 탈북을 해서 남은 가족들이 좀 더 여유롭게, 뭐 여유롭다는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좀 더 그냥 입을 열어주기 위해서 탈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보통 탈북하면 남겨진 가족분들이 고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는 저희 가족을 모르게 탈북했거든요. 원래 도망간 거여서. 그래서 남은 가족분들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따로 뭐 처벌이라든가 뭐 벌 주는 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나머지 일가족들도 끌려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북한 기준에서 이건 좀 도저히 심하다 싶으면 가족들을 핑계로 너 다시 너무 안 오면 가족들 죽여버린다, 이런 사례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럼 최초에는 어디로 어떻게 넘어가셨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함경북도 온성이어서 러시아랑 중국이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두만강 아시죠? 강 하나 두고 바로 여기가 중국이라면 여기가 북한이었어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이 낚시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저녁만 되면 북한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정말 컴컴한데 중국 땅은 막 차들이 막 지나가고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죠. 엄마랑 저도 저기는 천국이겠구나. 중국에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는데 현실은 북한만도 못한 지옥이었어요. 어떻게 넘으셨어요? 일단 넘을 때는 브로커가 있는데요. 그때 한 11월 말에 건너는데 두만강이 살얼음친 거예요. 브로커를 기다리는데 북한은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새벽 3시까지 기다렸는데 브로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 얼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논밭에 있는 논밭에 엄마랑 저랑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남성 3명이 저희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전 당연히 브로커인 줄 알고 찾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조용하라고. 전 북한 군인들이다. 그때 만약에 제가 소리 질렀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없었겠죠. 그렇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버티다가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새벽에 두만강을 건넜어요. 근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 살얼음진데 그 반 수영하다시피 그냥 건너야 되니까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중국 땅에 도착해서 이 물 밖으로 나올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얼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아는 스토리는 얼었을 때 위로 뛰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나마 그거는 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왜냐면 빨리 뛰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강이 완벽하게 언 게 아니어서 살얼음이어가지고 딱 얼기 직전이잖아요. 정말 물이 차가울 때. 그렇게 어렵게 넘어가셨구나. 네. 그럼 처음에 중국에 가서는 어떻게 자리 잡고 중국 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넘어가면 브로커가 또 있어요. 근데 인간 취급을 못 받거든요. 인신매매가 워낙 심하고 그냥 물건이라 생각하거든요. 브로커들이 저희를 팔아버려요. 중국 돈으로 뭐 10,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팔아버리는 거죠. 엄마는 저가 없었으면 좀 더 나은 환경에 팔릴 수가 있었지만 제가 있다는 이유로 더 최악의 곳으로 팔려가가지고 폭행도 많이 당하고 저랑 같이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이 가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어려운 곳으로 가셔서 더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강제로 시집을 가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좀 더 그나마 좀 나은 환경에 팔릴 수가 있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 큰 아들이 옆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팔려간 거죠. 정말 머슴처럼 일도 하고 억울하게 폭행도 당하고 저는 심지어 14살부터 막노동을 했거든요. 눈치 보이는 삶이 싫어가지고. 근데 아파트 건설장에서 일하는데 위에서 철근이 제 발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발등이 아예 박살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취업이랑 심지어 월급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앞으로의 미래가 없고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겁니다. 아, 덥다 이거. 벗으실래요 코트?